안녕하세요. 토오TV입니다. 공동주택 초보 경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오TV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모의고사를 할 건데 저는 1회하고 2회만 진행할 거고요. 나머지 3회는 여러분이 한번 입력해 보시고 본인은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회하고 2회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1회에 있는 1번 페이지는 여러분 193페이지고요. 1월 3일 날 이거는 실제 모듈로 할 거니까 이거는 문제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갈게요. 1월 3일 지난달 문제 좀 내릴까요? 그게 좀 좋을라나? 잠깐만요. 이렇게 하나씩 할게요. 1월 3일 지난달 가지급 처리한 후 가지급을 지난달에 지급했으면 차변의 가지급금, 그 다음에 대변이 예금이나 현금이 나갔겠죠. 처리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 바 있는 공용부분 누수에 따른 보수비가 120만원, 부가세 제외니까 부가가치세를 우리는 요거를 처음에 가지급할 때 이거를 감안했겠죠. 보험금이 110만원이 확정돼서 한국은행에 예입됐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에 돈이 들어온 거는 110만원이 돈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럼 한국은행에 110만원이 들어왔을 거고, 그리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바 있는 120만원이 줄어들어야겠죠. 그죠? 120만원. 그리고 차액은 10만원은 잡손실 처리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거는 차변에 가지급금이 120만원 하고 그 다음에 그 부가세는 부가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처리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가가치세는 여기는 의미가 없어서 그 전에 이미 했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가지급금만 상계 처리하면 돼요. 요대로 이 내용을 대해서 전표를 넣어보면 회계, 전표관리, 신규 날짜를 언제 할까요? 3일로 하겠습니다. 3일 요 정도 하시면 되겠죠. 이제 5월 3일 이제 문제에서 3일이라 뭐 주어졌은 게 여기다가 차변에 여기는 한국은행 돈이 들어왔어요. 두 개만 치고 넣으시면 돼요. 적요는 2급은 안 넣습니다. 1급은 적요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행추가 하나 더 하셔도 되는데 여기는 대변 안 넣으면 얘는 안 넘어가요. 다른 프로그램 좀 넘어가는 데는 안 넘어가서 그냥 가지급금 해서 엔터 치면 얘가 금액 자동 계산하면 자동으로 들어오는데 하나 더 해야 되니까 뭐 나머지 10만원에 대해서는 손실 났죠. 잡손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요 금액도 135 가지급금 하셔도 되는데 아니면 얘를 삭제하시고 얘를 엎어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쨌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나눠서 하셔도 되고 본인 편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1월 5일 이동 1301호 구분 소유자 외 관리비 등 88만원의 한국은행 계좌에 예입됐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 차변 돈이 들어왔겠죠. 이 가운데 1할 연체료 1100원. 연체료니까 얘는 연체 수익이에요. 그러면 전체 미수관리비에서 연체 수익을 빼야지 나머지가 미수관리비겠죠. 그리고 그날에 외부 차량 주차장 사용료가 있었네요. 그럼 얘는 주차 수익이고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만원과 12,000원이죠. 요거 나눠서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5일이죠. 그냥 얘가 5일이니까 5월 5일로 할게요. 제가 시험 볼 때는 주어진 월일로 하셔야 돼요. 어쨌든 한국은행 돈이 들어왔어요. 한국은행 돈이 들어왔는데 얘가 88만원. 이제 재변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연체 수익을 먼저 하세요. 연체 수익. 저는 이걸 먼저 하는데 이 금액이 얼마냐? 1,100원이고 그리고 나서 미수관리비 금액이 전체 88만원 중에 1100 뺀 게 나머지 다 그 미수관리비가 아니죠. 왜냐면 주차 수익이 합쳐져 있으니까 13만 2천원 뺐으니 이 금액이 얼마? 74만 6,900원. 만약 헷갈리시면 금액 자동 계산하지 마세요. 저는 이게 좀 편하긴 한데 그냥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미수관리비하고 우리는 주차 여기다 하면 안 되죠.
주차하고 엔터 치면 나와요. 주차 수익. 이게 얼마다? 12만원. 그리고 또 하나 엔터 쳐도 넘어가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탭키로 넘어가셔도 돼요. 엔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면 얘가 코드 하나 읽느라고. 탭키로 가셔도 되고 마우스로 클릭해도 되는데 탭키 이동하시는 것도 편해요. 그러면 예수금이죠. 예수금인데 두 개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예수금. 여기서는 급여를 줄 때 우리가 직원한테 떼고 주는 게 예수금이니까 여기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가야겠죠. 부가가치세. 얘는 얼마? 12,000원. 이렇게 해서 88만원 차변 대변이 다 맞게 돼 있으면 얘는 합격입니다. 합격이래요. 무조건 합격이래. 답이 맞았다는 거죠. 무조건이 시험만 보면 합격이야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1월 10일 날 폐지 등 재활용품 판매 수익 33만원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분리한다. 돈 들어올 때. 그리고 세차 영업 보증금 1,200만원과 6개월 예상 수도료 60만원이 각각 한국은행에 예입됐다. 그럼 차변 먼저 넣지 않고 대변부터 쓰면 좋은데 얘 모듈이 차변부터 넣게끔 돼 있어서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 가운데 수도료는 선수액은 월별 사용량을 검침해서 정산 후 남는 금액은 잡수익하기로 했다. 자, 우리 이럴 때 우리 쓴 게 뭐예요? 가수금 계정이죠. 가수금 계정. 그러면 전표 넣읍시다. 전표를 넣읍시다. 얘를 좀 위로 올리고 이렇게 한 게 더 편했는데 그죠? 지문 같이 보고 자 볼게요. 날짜는 언제? 10일이다. 시험 볼 때는 날짜 정해진 날짜로 하셔야 돼. 저는 그냥 5월달에 지금 영상 찍고 있어서 이렇게 한 거지. 문제는 1월 10일로 만약에 나와 있으면 1월 10일로 넣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저는 얘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재활용 하면 얘가 재활용 순위 찾아오고 적유는 안 넣어도 돼요. 근데 1급은 넣으셔야 돼. 지금 우리 2급 보니까 30이죠? 30만원과 3만원이니까 부가가치세 예수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예수금만 치면 나오죠? 부가가치세 예수금 얘는 3만원. 이거 관리회수기니까 부가가치세 예수금인 거 알죠? 그럼 또 하나 있어요. 뭐 있어요? 세차 영업보증금에 대해서 이거 세차장이니까 그죠? 영업보증금에 대한 예상수수료 이건 다 뭐하고 관계돼 있다? 임대죠. 임대. 세차장 그죠? 보증금 헷갈리게 한 거예요. 세차장에 대한 임대보증금이라고 하면 이해가 빠르니까 요렇게 헷갈리게 한 거예요. 임대보증금 이게 얼마예요? 이거 임대보증금이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임대료에 대해서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그 뭐지? 회계상 보증금에 대해서 그 금융이자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1.2%인가요? 1.1%의 금융이자만큼 임대에 대한 수익으로 보는 간주임대료 있죠? 여기는 전표상 하지 않고 그거는 법인세 신고할 때 조정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그 기업 회계하신 분들은 여기 뭔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그냥 부채로 회계상 전표 처리하는 거고 그 간주임대료는 법인세 신고할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무 조정할 때 여기서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수도료 있죠. 수도료.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미리 6개월치를 받아둔 거잖아. 이거는 어떻게 한다? 여기서는 검정에선 가수금 처리해서 그때그때 한 거를 차감하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얘는 60.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거 금액 모두 얼마예요? 1293만 원이죠. 얘가 한국은행 들어왔다고 한 방에 치셔도 돼요. 괜히 셨네 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된대. 1293000 이렇게. 그럼 이게 더 편하시죠. 그죠? 한꺼번에 이렇게 하시고 저장하시면 돼요. 영상은 20분짜리로 이제 잘라서 할 거예요. 여러분 편하게 누워서 보시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거 1월 11일 원인 불명 한국은행 입금액. 자 원인 불명이면 우리는 뭐 생각하나요? 가수금 머릿속에 연상하셔야 됩니다. 한국은행 입금액 3만원이 발생했고 당월분 전기료하고 수도료가 고지가 됐죠. 자 그러면 고지서가 왔다고 해서 우리는 이때 바로 이거를 전표로 입력하지 않아요. 월 말에 입력하죠. 그죠? 고지서만 들어온 거지 이거에 대해서는 회계상 거래는 아니다. 여기서 일반용, 산업용 요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전표를 넣겠죠. 어쨌든 얘는 고지서 왔다고 이거 뭔가 해야 될 것 같지 생각해서 답을 넣으시면 틀려요. 그러니까 요것만 생각하셔야 돼요. 요것만 얘만 하이라이트 얘만 신경 쓰세요. 얘만 신경 쓰셔야지 얘는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 이제 그거 밑에 문제를 풀어볼게요. 날짜가 11일이죠. 그러면 우리는 11일 넣고, 자, 그럼 돈이 들어왔어요. 그죠? 한국은행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금액이 얼마? 3만원. 그리고 이게 원인 불명이면 우리는 머릿속에 뭐 들어간다? 가수금. 가짜 너무 많네. 가수만 칠까요? 가수금 불러오고 그냥 F7 누셔도 돼요. 근데 F7은 여기서 하면 금액이 안 따라주시고요. 적요의 칸에서 F7 누려야지 좌측에 있는 금액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자동 계산하고 같은 효과가 발휘하죠.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돼요. 키보드 같은 것도 기능키 같은 거를 빨리빨리 익숙하시는 게 여러분 시험 볼 때도 시험을 그 시간 안에 다 공부하는 거 맞는데요. 최대한 내가 시간을 활용해서 좀 어려운 거를 집중할 수 있게 빨리 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1월 14일입니다. 비상발전기 부품 구입 용도로 현금 15만원을 김 반장의 임시지급. 임시지급은 뭐예요? 가지급한다는 얘기죠. 그럼 요대로 합니다. 날짜는 14일. 5월 14일.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돈을 지급했죠. 그럼 이거는 가지급이죠. 가지급금. 돈 얼마 지급했어요? 15만원. 임시 지급한 거니까 이거는 차변하고 대변, 여기는 돈을 줬겠죠. 현금. 그리고 이 적요에서 F7 누르면 좌측에 있는 금액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전표 넣으시면 돼요. 임시 지급한 거는 가지급을 하고 나중에 사후 정산하죠. 일단 저장하시고, 그리고 15일 시제금 용도로 한국은행에서 30만원을 인출했어요. 시제금 보관용 금고 입금하고 또한 납기일은 다음 달 10일인 당월분 정기료 고지서 55,000원이 청구되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도 청구됐다라는 거 보면 뭔가 또 하고 싶잖아요. 그죠? 이거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회계상 상관이 없습니다. 고지서 온 거는 상관이 없어요. 계약서 쓴 것도 상관이 없고요. 직원을 채용하기로 얘기한 것도 상관이 없어요. 실제 거래가 있는 거는 현금, 이체금 또는 예금의 거래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지 우리는 회계상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일자는 거래가 없어도 비용을 발생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을 때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현금이 차변대변 우리는 지금은 쓰는데요. ERP 1급 같은 경우는 그거는 입금 출금 전표로 써요. 근데 얘는 2급이기 때문에 그냥 분계 차대변으로 그냥 합니다. 자, 이제 볼게요. 15일이니까 15일 넣죠. 15를 하시고 엔터 치면 그대로 들어가시고 엔터 치고 넘어가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들어갈게요. 뭐가 여기 15일 현금이 들어왔죠. 그러면 현금 얼마? 3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입금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입금한 게 뭐예요? 현금이 들어왔는데 어디서요? 시제금 용도로 한국은행에서 돈을 뺀 거죠. 그러면 줄어든 데는 자산의 감소 한국은행이죠. 이렇게 해서 F7 누르세요. 좌측에 있는 거 오고 요거 요대로 따라오고 저장하시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 17일 101동 1202호가 점유자 전출함에 따라 공인인증서 공인중개사 입회화의 중간관리비 7만원과 장충 10만원을 산출해서 당사자가 인수인계되도록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당일 승강기 사용료가 또 있는데 이거는 현금을 수납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승강기 사용료가 그러니까 여러분 승강기 수익이 돈을 발생하고 회계상 처리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선 중요한 거 또 있어요. 아울러 가수 처리한 바 있는 그 가수 처리한 게 가수금 받아놓은 게 지금 이 문제가 연결된 건 아닌데 가수금으로 그 전에 받은 게 있나 봐요. 가수 처리한 바 있는 해당 그 내용은 점유자의 주차장 리모컨 5개를 회수하고 보증금을 현금으로 환불해드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부채 가수금은 줄여야겠죠. 그러니까 그겁니다. 그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점출자가 전출할 때 공인중개사 중간관리비하고 장충을 산출해서 당사자가 인수인계되도록 하였으면 이거는 우리하고 회계상 관련이 없어요. 서로 두 분이 승계하신 거기 때문에 회계상 기록이 우리가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필요한 건 이 하단 부분이다. 그럼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낚이지 마시라. 17일 합니다. 엔터 치면 제가 넘어가고 과목면 그 돈이 현금 들어왔죠. 일단 현금 들어왔어요. 어디로 얼마만큼? 11만원. 자, 이 11만원이 들어오는 그 이유는 뭘까요? 승강기에 관련된 거죠. 승강기 사용료, 승강기 수익, 그죠?
관리의 수익이고 얘는 10만원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승강기에 대한 거니까 관리의 수익이니까 부가세 예수금 부가치세 예수금으로 얘는 만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급한 게 있죠. 그 전에 있던 가수금이 나가는 거죠. 가수금 여기다 치면 안 되죠. 가수금이 나가는데 얼마? 5만원을 돌려줬어요. 보증금이었는데 어디서 돈을 뺐다? 현금 시제금에서 나간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7일 끝나고 18일 전표 들어가 볼까요? 18일 소방점검 시 확인된 공용 부분 화재 감지기, 수신기 등 소방시설물 수선비 451만원. 이게 부가세 포함된 거니까 이게는 얼마예요? 41만원과 41,000원이긴 451만원이니까 450만원과 41,000원이죠. 부가세 바르면 한국은행 지출하고 의결에 따라 얘는 예비비 적립금 쓰기로 했네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요거 합니다. 18일. 자, 그러면 예비비 적립금에서 나가기로 했어요. 그죠? 예비비. 예치금은 통장이고요. 예비비 적립금은 우리가 그 순자산에 있었던 그 계정에서 차감해서 나갈 거니까 이 금액이 여기서 보면 예비비 적립금으로 처리하다라고 했으니 여기서 적립금 쓰는 거 말고 여기 만약에 예비비 적립금 예치금에서 동예치금에서 지급하다라고 했으면 예비비 적립금 예치금도 여기다 쓰셔야 돼요. 근데 일단은 얘는 예비비 적립금만 했으니까 예비비 적립금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한국은행에서 지출했어요.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둘 다 나가는 거니까 대신 여기에는 부가세가 포함됐으니까 부가세만 반환해 주신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비비 적립금 410 이렇게. 아이고 4,100 했네요. 미쳤나봐. 돈 나가는 건 어차피 한국은행에서 다 나가는 거니까 이 금액은 전체 부가세 포함 금액이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부가가치세로 해야 돼요. 이건 관리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451만원과 451만원 차대변 맞죠? 이렇게.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번 계속 할게요. 인사 없이 그냥 쭉 갑니다. 자, 9번 1월 19일 집합건물의 관리 및 소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년도 회계에 대한 외부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396만원을 한국은행에서 지급했어요. 충당금은 설정되어 있지 않고 당월분부터 12개월 안분, 요거 말을 보는 순간 우리는 성급비용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죠. 그죠? 아니면 이렇게. 그리고 얘는 부가세를 발라내야 되죠. 부가가치세를. 얘는 부가치세를 발라내야 돼요. 어이씨, 커서가. 얘는 발라내야 돼요. 에이, 포기합니다. 포기. 자, 그러면 얘는 발라낼 거니까 실제 공급가인 360만원은 성급비용하고 나머지 36만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발생하셔야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전월분 관리비 고지서가 도달했대요. 구분 소유자한테 고지했는데 실제 고지액은 5,944만 8,140원이에요. 절상차손이 1,000원이 반영됐대요. 그러면 원래는 전체 발생된 금액이 이 1,000원이 합친 금액이 원래 있었는데 손해 1,000원을 보고 이만큼만 고지하기로 했다 그러면 미부가 관리비가 더 크단 얘기예요. 그죠? 그럼 얘하고 얘를 합친 금액이 미부가 관리비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고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월 19일 날 하고 전표 넣게요. 그러면 성급비용 공급가만 넣습니다. 부가세는 따로 발라낼 거니까 36 가시고, 그 다음에 얘는 어디서? 한국은행에서 공급가에 모두 합쳐서 나가는 거죠. 합친 금액 396만원이 가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로 36만원. 그래서 한국은행엔 36만원과
그 360만원에서 396만원이 한꺼번에 여기 나가는 게 차대변 확인할 수 있죠. 입력하면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미부가관리비. 손해니까 원래는 더 컸다는 얘기죠. 미부가 발생된 게 5944940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뭐 미수관리비가 1,000원이 부족한 건 금액으로 실제 구분 소유자한테 고지서가 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행축 하나만 더 하죠. 절상차손은 절상차손 이렇게 하면은 있을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잡손실로 가셔야 됩니다. 얼마? 1,000원. 그래서 차대변이 금액이 맞는지 63409140 63409140 이게 맞는지 확인 꼭 하시고요. 계속합니다. 그 다음 10번 문제. 1월 25일 날 전년도 주차료 수익 등에 따른 매출세액 보관분 250만원을 관리의 수익을 위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신고 납부했어요. 돈은 한국은행에서 모두 나갔죠. 그러면 25일 날 돈이 모두 나갔네요. 그러면 얘는 25일 날 날짜를 하시고, 그러면 그 매출세액 보관분이라니까 매출세액 보관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잘 갖고 있다가 다음에 납부하는 게 예수금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매출세액은 우리가 주차료 같은 거 관리 외 수입이죠. 이건 부가가치세가 신고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줄어들죠. 요거 보관분에 대해서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25일이죠.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줄어들어요. 얘 부채예요. 250 줄어들고, 그리고 여기서는 그 전에 매입세액 공제했어요. 매입세금,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우리가 수입을 받을 때 업체한테 세금을 미리 그것까지 추가로 받아놔서 이게 부채지, 우리가 무엇인가 그 수익사업을 위해서 쓴 비용은 우리가 거기서 세금을 납부했겠죠. 그 금액이 바로 부가가치세 미리 납부한 대급금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뭘로? 매입세액 40만원이 바로 부가가치세 대급금이에요. 부가가치세 대급금. 얘 금액 얼마? 40만원. 이거 나가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차액분 요거 보시면 40만원과 120 그러면 210만원이 뭐예요? 한국은행으로 나머지 납부해야 될 돈이죠. 한국은행. 여기는 210. 놓고 이론할 때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이거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장. 그러니까 이론은 그냥 영상만 쭉쭉쭉쭉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시고 틀린 것만 맞춰보시고, 그 다음에 실기는 여러분들이 1회하고 2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그 분계 같은 경우는 연필로 써서 채점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3회차 것만 여러분이 실제로 해보고 답이 뒤에 있으니까 맞춰보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 1월 31일 날 당월분 관리팀, 기존팀 급여를 다음과 같이 한국은행 계좌에서 지급하다. 경비 미하는 용역이다. 자, 대부분 급여에 대해서 안 하셨던 분은 이런 문제 되게 싫어해요. 근데 막상 실무하신 분은 이거 완전 땡큐죠. 요 그대로 입력하면 되니까. 저 갈게요. 31일이죠. 5월 31일 갑니다. 자, 그러면 가요. 여기 급여에 대해서 나가는데 여기서 그 공제 내역 같은 경우도 잘 보시고, 이건 다 우리 뭘로 치는 거야? 공제 내역은 급여 지급할 때 예수금 그죠? 예수금 처리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잠깐만요. 문제를 좀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또 다른 조건은 없나? 급여 인건비는 회사의 매출에 해당하는 거로 일부 도급이네요. 일부 도급이니까 위탁관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인건비 부가가치세 생각하셔야겠네요. 그죠?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일부 도급이니까. 여기서 보면 1월 31일 당월분 관리팀 기존팀의 급여를 다음과 같이 한국은행 계좌에서 예입해서 지급한 거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그 급여를 나갈 때는 이쪽 부분 실제 나가는 거는 790만 5천원이 실제 급여가 나간 거고요.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고용 소득세 주문세는 모두 다 합쳐서 공제 내역은 예수금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은 다 대변의 예수금. 얘를 이렇게 자르세요. 여기를 선을 긋고 자르면, 이렇게 해서 선을 긋고 자르면 여기가 차변이고 여기 대변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일부 도급 위탁이죠. 그러면 요거는 우리는 뭘로 한다? 인건비 부가세를 신경 쓰셔야 됩니다. 어쨌든
자꾸 이상하게 그냥 가요. 갑시다. 그러면 요 부분 거슬러. 에라이씨, 그냥 갑시다. 자꾸 미련이 남아서. 제일 먼저 급여죠? 급여는 급여대로 가니까 급여. 여기다 하면 안 되죠. 급여. 급여가 5650 단위가 1000원이니까 1000원 꼭 붙이셔야 돼요. 요거 조심하세요. 그리고 또 뭐 있어? 나가는 게 모두 다 한국은행에서 나가는 거죠. 엔터 치고 한국은행 금액 요거 차감 지급액 요거 보이시죠? 790만 5천원. 요거 그대로 가요. 실제 돈은 나가는 건 얘고.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재수당. 관리사무소 직원이니까 재수당 그대로 가요. 그리고 공제. 요게 공제 내역 요거 다 합친 이 금액이 들어가는 거죠. 예수금 129만 5천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요거 두 개 합친 금액이가 썸이 나와요. 그죠? 920만원. 여기서 계산기 두들기셔도 되는데 여기서 멈춰서 아래를 보시면 답이 나오니까 여기 10% 공 하나 지우면 되죠. 그러면 92만원이 부가가치세예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92만원. 그럼 이거는 미지급이죠. 다음 달 넘길 거니까 미지급 비용. 업체한테 줄 거니까 요 합친 금액이 바로 전표의 합계 금액이 맞는지 1012만원. 그죠? 요 금액 한번 맞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대면 맞는지. 그리고 저장. 일부 도구 미탁이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1일자 전표가 이게 끝이 아닐 거니까. 그 다음 드디어 이겁니다. 결산 정리상 말일자 비용 발생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말일자 전표가 저장품 소모량 저장품이 있었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10만원을 썼단 얘기예요. 그죠? 저장품 10만원이 줄어들고, 그리고 얘는 수선용 소모품 유상구입, 그러니까 부가세 제외하는가, 요 금액만 수선유집이 줄어들면 돼요. 이미 발생, 얘를 사올 때 부가가치세는 했어요. 그리고 얘는 감가상각 성급비용 상각자료래. 그러니까 얘를 다 모두 감가 상각하고 성급비용으로 하는 거네요. 수선용 소모품. 그러면 얘는 저장품은 수선용이니까 얘는 수선유집이고, 감가상각은 감가상각비로 하는 거고, 성급비용 중에서 건물보험료는 건물보험료로 하시면 돼요. 이건 착하네. 화재보험료 하면 우리가 틀리기가 되게 쉬워요. 왜냐면 공동주택은 화재보험료 계정 그대로 쓰는데 여기는 건물보험료라는 계정을 써요. 그 다음에 회계감사비로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수선유지비로 발생합니다. 수선유지비 금액이 얼마? 10만원. 원래는 뭘로 있었다? 저장품으로 자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자산의 감소 10만원 줄어들고, 그 다음 또 성급비용을 한 것도 있죠. 감가상각. 그죠? 근데 이 성급비용 한 것도 요거는 성급비용이니까 성급비용이 줄어들면 돼요. 대변에. 그리고 각각 비용을 발생시키는 차변. 감가상각은 감가상각비를 발생시키고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자산의 차감 계정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로 얼마. 여기서 보면 취득가 156만원에 잔존가 0원, 12회차니까 나누기 12달 하는 거죠. 그러면 계산하면 13만원이죠. 13만원. 그 다음에 얘는 감가상각 누계 F7 누르세요. 그냥 똑같은 금액일 테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건물보험. 만약 건물 모르겠다. 이제 보험료 한번 쳐보시는 거죠. 그럼 건물보험료가 끌어와집니다. 그리고 얘는 12회차니까 나누기 12 하면 얘가 얼마요? 20만원이죠. 20만원. 그리고 얘는 건물보험료는 어디서 차감된 거죠? 성급비용으로 먼저 비용했던 것들을 차감하는 거니까 성급비용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그리고 건물보험료 끝나고 나서 회계감사죠? 회계 치면 회계감사비 따로 있어요. 얘도 12회니까 나누기 12 하면 얼마예요? 30만원. 그리고 얘도 성급비용. 그리고 F7. 여기서 F7 누르면 금액 따라옵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저장.
그 다음 문제. 드디어 나왔어요. 요거 여러분들이 잘 틀리기 딱 좋은 문제니까 요거는 조심하셔야 된다. 다음 주어진 결산 정리 사항을 반영하여 말일자 전표를 입력하래. 그러니까 말일자니까 말일자 그대로 냅주시면 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말일자 급여내역 참고해서 아까 위에 했던 거 있죠? 요거 참고해서 편의상 고용보험은 빼라. 고용보험은 빼고 해라. 그러면 이거는 건강하고 국민보험 같은 경우는 4대 보험 중에 사업자 부담분을 발생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과 건강 각각 발생 금액이 원래 전체가 10만 원이면 직원이 5만 원 내고 나머지 사업주가 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급여내역서에 보면 직원한테 예수금 했던 금액 그대로 발생시키면 됩니다. 왜냐면 반반 내는 거니까. 당월분 연차수당 충당금은 급여대장과 재수당 포함해서 전 직원 15일 기준으로 적용해서 계산해라. 퇴직급여 증당금도 급여대장 급여하고 지수당 포함해서 편의상 연차수당 집어넣어야 되는 건 맞는데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연차수당 빼고 해라. 부가가치세 산출 후 반영. 여기는 아까 위에 있던 조건하고 똑같으니 일부 도구 위탁관리 방식이니까 인건비 부가세 발생해야겠네요. 요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위에 있던 급여를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얘를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먼저 복리후생비. 국민연금하고 그러니까 고용보험은 복리후생비로 발생합니다. 여기도 적용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이해를 해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아까 문제할 때는 산재보험 그거하고 고용보험 제외를 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빼고, 여기는 금액을 봤더니 국민하고 건강보험은 직원이 일단 50% 냈으니까 나머지 50%만 지급하면 되죠. 그러면 39만 원하고 32만 원을 합치면 71만 원이죠. 그러면 71만 원. 이게 다 어디? 다음 달 납부할 거니까 미지급 비용으로 갑니다. 여기서 F7 누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연차 계산해야 돼요. 연차, 수당, 충당금 1200입니다. 그죠? 충당금까지만 부채예요. 그거를 대변에다 쓸 거니까 여기는 1200 하셔야죠. 자, 그럼 계산하려면 계산기. 컴퓨터 계산기 쓰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쌀집 계산기 가져가셔야 되고 외부 프로그램 쓰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지우고, 여기서 연차 수당이니까 급여 재수당 합쳐야죠. 급여 재수당 합친 게 좌측에 보면 급여 재수당 합친 소개가 여기 있어요. 그냥 이 금액 갖고 치시면 돼요. 그러면 920. 그 다음에 얘를 연차는 이게 한 달치에 대한 거니까 나누기 30을 하면 하루치가 나오죠. 여기는 간략 계산이에요. 하루치가 나오고, 이 하루치를 어떻게 각 근로자가 15일 근무한 걸로 한다고 했죠. 15일. 15를 곱해요. 근데 이거를 한 방에 부과하는 게 아니고 12달로 나눠서 부과할 거죠. 그래서 38만 3,333원이에요. 그래서 끝에는 3원, 원 단위도 직원금에서 부족하면 안 되니까 무조건 절상합니다. 올림이에요, 올림. 얘를 올립니까? 383340으로 가죠. 그러면 얘는 383340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계산을 하면 다시 총 월 소득이라고 할까요? 월 소득에서 30일 나누고요. 30일 나누면 하루치죠. 그렇게 해서 각 인원당 15일에 대한 연차를 하기로 했다라고 했죠. 그거를 몇 달 동안 1년치 거를 12달로 나누니까 18개월로 나눈 계산한 값이 이 금액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들 연차 수당은 충당금은 적립하죠. 수당, 충당금. 그래서 F7 누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연차하고 우리 퇴직 있죠. 퇴직이 더 쉬워요. 퇴직급여 충당금 1200으로 부과하죠. 퇴직급여는 더 쉬우니까 요거 계산기. 급여 똑같아요. 여기 급여를 똑같이 하는데 대신 1년을 만근하면 한 달치기 때문에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한 달치잖아요. 굳이 여기서 1년치를 계산하는 다시 한 달치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이게 한 달치 급여니까 이거를 만약에 1년을 그 직원들이 다 만료하면 이 금액 그대로 또 주는 거예요. 한 달치를. 1년 만근하면 한 달치, 2년 금여면 두 달치, 3년 금여면 석 달치 이렇게 가는 거죠. 얘는 어차피 한 달 급여니까 그냥 이 상태로 적립을 1년 동안 해놓으면 되니까 얘를 어떻게 나누기 12달로 나눠서 부과할 거니까 12만 해주면 돼요. 한 달 급여 나누기 12만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76만 6,666원이니까 76만 6,670원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월급여, 월소득 나누기 12달 12개월로 안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시험 검정을 좀 간략하게 하게 한 거니까 766,670원 이렇게. 그 다음에 퇴직 급여 충당금 이런 식으로 F7 F7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인건비 부가세 있어요. 그러면 요거 지금 밑에 보세요. 이 금액 71만원, 38만 3,340원, 76만, 아이고, 요거 제가 잘못했네요. 76만 6,670원. 하고 얘도 다시 계산. 큰일 날 뻔했네. 그럼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요거 세 개 합친 게 186만 10원이죠. 그죠? 186만 10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10% 인건비 부가가치세를 발생하셔야 되죠. 그죠? 요거를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추가 부가가치세. 자, 인건비에 발생한 거에 10%니까 이제 우리는 요 금액 계산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10% 하는 거 1860010 인건비 발생했어요. 이제 거기서 10% 곱하기 10하고 퍼센트 여기 보이시죠? 요거 눌러도 되고 0.1 누르셔도 돼요. 했더니 186,000 나오죠? 그죠? 186,000 그러면 여기다가 총 인건비의 10% 퍼센트가 안 보이네요. 모르겠다. 퍼센트. 그래서 186,000인데 부가가치세는 원 단위는 절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186,000원이고 미지급비요. 그래서 F7 F7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여기까지 하시고 나머지는 또 나눠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